안녕하세요. 오늘도 책 읽는 나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책 읽는 나비는 여기 이 책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출간했는데 그래도라는 책입니다. 그 지은이는 켄트 키스이고 강규영 대표, 3P 바인더 운영하시는 강규영 대표께서 지으셨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책도 얇고요. 얇지어 보이죠? 정말 빨리 읽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너무나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책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켄트 키스가 이 지도자를 위한 역설적 10계명, 이 그래도란 책은 지도자를 위한 역설적 10계명을 하나씩 이분의 사례나 또는 고전에서 인용을 하면서 썼던 글입니다. 그거에 대한 풀이입니다. 이 역설적 10계명을 처음 썼을 때가 19살 하버드 대학교 2학년 때 재학 중이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쓰게 된 결정적 이유는 고등학교 졸업반 시상식장을 걸어가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시상식장으로 걸어가는 순간 나는 그 해에 내가 이룬 성과들이 매우 만족스러웠다. 내가 그동안 배운 것들과 타인에게 도움을 준 일들에 매우 뿌듯함을 느꼈고 이런 것들은 굳이 상이 필요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미 그 일들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이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이번에 이 깨달음으로 인해 나는 크게 달라졌다.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느꼈다. 올바르고 옳은 일, 진실된 일을 하면 내 행동은 그 자체로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일 자체의 의미를 찾을 것이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영광은 필요가 없다. 정말 이분은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면서 또 진실된 일을 하면서 그 자체가 본질적인 가치를 짓는다는 걸 깨닫고 또 거기에 자신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어지는 상이라든지 칭찬이라든지 하는 영광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의 25년 동안 일과 강연, 집필을 하면서 이 역설적인 10계명에 대한 거는 거의 들은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호놀루루 경찰서장한테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본토에서 열린 경찰서장 회의에 갔다가 강연자가 켄트 키스의 지도자를 위한 역설적 10계명을 읽어주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하고 그 경찰서장이 물었을 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정말 여러 도서관의 사서가 인터넷에서 발견한 역설적 10계명 프린트한 것도 보여주고 샤미나드 대학교 도서관의 한 사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에 그 역설적 10계명이 공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더 테레사의 소박한 삶에 어떤 시가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시입니다. 그 중에서 8계명이 이 켄트 키스가 지은 그래도에 적혀 있는 그 역설적 10계명과 같았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저자는 누구인지 적혀 있지 않았지만 캘커다의 쉬슈 바반 보육원의 벽에 붙어 있는 글귀 중에서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글을 매일 볼 수 있도록 벽에 붙여놓고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놀라웠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켄트 키스가 프롤로그 들어가는 말 마지막에 사람들은 역설적 삶을 살면서 인정과 박수 대신 자신만의 의미를 찾으려 한다면 세상이 더 살만해지리라고 믿는다. 각자의 삶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는 동시에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역설적 10계명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2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역설적인 지도자의 10계명이라고 10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블로그에 정리한 것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1계명은
사람들은 논리적이지 않고 불합리하며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사랑하기 힘이 듭니다. 너무 논리적이지도 않고 또 불합리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때로는 정말 우리가 있기에는 참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저자는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떤 큰 단체에서 오해를 받았습니다. 한 분의 잘못으로 그 단체의 중직자 단톡방에 오해된 말을 올리고부터 제가 코너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전 그때부터 정말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면 변명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기도하고 그 오해가 풀리도록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1년 가까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식당이 있었는데 제가 사람들과 마주치기가 너무 힘들어서 1년 가까이 식당에도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곳에서의 봉사만 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오해가 풀렸을 때 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론 그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깨닫기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기에 그분이 자신의 인기를 위하여 또 어떤 투표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 인기를 위하여 그 일을 했다는 것이 물론 그분은 그분의 의를 위하여 밝혀야 한다면서 시작된 일이지만 사실은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타인을 밟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는 더더욱 힘들겠지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또 더 힘든 거는 이렇게 큰 공경을 빠뜨려 놓고도 그 사람은 웃으면서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 중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려면 용서를 해야 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하면 제 마음이 더 편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으로 용서를 하였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용서와 사랑은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혁명이고 바꿔야 된다고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옳다고 떠들면서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옳다고 떠들면서 주변을 치고 나아가는 것은 주변 사람들은 결국 다 쓰러지고 지금 1년이 지난 후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당한 사람들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본 사람들도 결국은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때로는 불합리하고 여기 그래도에 나오는 일계명처럼 그 사람들이 논리적이지 않고 불합리하며 자기중심적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들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또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상대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사랑을 포기하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이유보다도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제2계명은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숨은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친절하라. 이 책 지은 저자는 일반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주적 운영을 하던 학생의 기구를 그 학생의 또 리더들이 참여자 수를 3분의 2로 줄여서 엘리트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을 보고 과두정치라는 생각 때문에 학생의 개평을 반대했습니다. 처음엔 혼자 맞섰습니다. 그러나 한 6명 정도 6명인지 7명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같이 함께 동참하게 되었고 그 학생의 반대 의견에 섰더니
처음에는 너무나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모든 학생들이 이 사람을 인정하고 어, 그 투표 결과 이분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음 해에 이분이 학생회 활동에 좀 더 열심히 하고자 참여하고자 부회장 선거에 출마했더니 이를 본 어떤 학생회 간부가 학생회 구조 개편에 반대한 건 네 이름을 알려서 학생회에 출마하려고 한 속셈이었던 거였군. 넌 기회자일 뿐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학생회에 참여해서 학생회를 좀 더 민주적으로 잘 이끌려고 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회주의자라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속됨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통 사람들도 다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속셈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도 다 그럴 거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폄하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들 문제이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옳은 일, 좋은 일, 진실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만의 의미와 만족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3계명은 당신이 성공하면 거짓 친구들은 숨은 적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성공하라. 예를 들어 이 지은이가 겪은 일인데 주 정부 부처의 장관이 되었을 때 갑자기 많은 새 친구들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분의 권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겠지요. 그런데 또한 숨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실제로 이 켄트 키스를 알지도 못하면서 주 정부 전체를 공격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분을 공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성공하면 거짓 친구와 숨은 적들이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또 퇴임과 함께 인간관계는 모두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한참 아래인 새 일자리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라 생각하고 갔더니 더 이상 이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장관일 때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은 길에서 마주치면 당황스러워하고 또는 피하는 눈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러주지도 않고 시간도 없다고 하고 정말 성공했다가 물러나면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일을 겪겠지요. 그런데 이분은 처음 장관을 시작할 때 어떤 선배로부터 내가 앞으로 항상 장관일 수 없다는 걸 매일 기억하라는 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나갈 때 모든 사람들에게 만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될 때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만일 뭐가 잘 나가는 것이 있다면 저는 사실 잘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냥 직장 생활하고 있고 또 아이 3명을 키우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정말 내가 다음에 잘 나가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내리막길을 걷게 될 때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도록 모든 이에게 친절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계명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선을 행해도 내일이면 모두 잊힐 것이다. 그래도 선행을 베풀어라. 누군가가 나의 선행을 기억해 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한 인간으로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누가 나의 선행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 진실하고 또 타인에게 관대하게 살아간다면 다른 이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또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일입니다. 좋은 일 하는 것 자체가 훌륭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도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이 집으로 친다면 이 집도 누군가가 지었을 것이고 회사도 누군가가 세워놨기 때문에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살아가는 일부는 또 앞에 선임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러니
그들이 나에게 선물 준 것이라 생각하고 나도 내 후임자에게 항상 무엇인가 물려주면서 친절을 베푸면서 살아야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5계명. 정직하고 솔직하면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정직하라. 저자는 정직했기에 진실하고 정직한 학생들과 마음이 연결된 연설을 하자 워크샵 총 책임자로부터 해고당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데요. 정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대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워크숍 진행 요원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는 무늬만 학생이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워크숍 총 책임자가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쳐주고 이 사람을 어깨동무하고 했었는데 다들 돌아가고 이 사람에게 4명이 찾아와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직책도 해임하고 멀리 그 학교로부터 약 32km 떨어진 곳에 도로가에 버스 정류장에 내려놓고는 가버렸다고 합니다. 밤 9시 30분.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정말 해고당하고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자처럼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나의 모습일 것이고 나도 또한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개인적 성장과 직업적 성장을 누리게 될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인지도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갑옷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고 정직하면 갑옷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것으로 인해 다칠 수도 있지만 타인과 더 잘 연결될 수 있고 진정한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6계명. 큰 뜻을 품고 살아가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넘어질 수 있다. 그래도 큰 뜻을 품으라. 여기 소크라테스, 갈릴레오, 잔다르크, 콜럼버스, 링컨, 간디, 마틴 루터 킹 등 위대한 인물들이 소인배의 총에 맞아 죽음을 맞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은 큰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관대하고 책임질 줄 알며 또 헌신적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고 또 실행에 옮깁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을 뛰어넘어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은 움직입니다. 그러나 소인배, 이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때와 장소 이상 멀리를 보지 못합니다. 보통 자신들의 틀에 박힌 일상생활에 통달해 있으며 어떤 변화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옹졸한 생각을 가진 소인배는 탁월한 단계에 이르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이끌지 못합니다. 실제 이거는 제 경험인데요. 제가 10년 전에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은 아프리카의 고아 어린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어떤 지인에게, 친한 지인에게, 가까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아프리카에 학교도 짓고 그 아이들도 돕고 그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가르쳐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내 꿈이라고 말했더니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내 꿈이라고 말했더니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큰 꿈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잘된 사람 못 봤다라고 내한테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고 가까이 지내기에 이 말을 했었는데 그래? 그냥 이렇게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힘을 빠지게 하는 말은 할지 몰랐습니다. 물론 제가 이걸로 지금은 상처가 하나도 없고 그 친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친구에게 비전에 대한 말은 하기가 좀 힘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 큰 뜻을 품고 살아가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넘어질 수 있다. 사실 제가 그때는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뭐 일부분은 맞는 것도 있었지요. 왜냐하면 아직도 제가 몇 명의 아프리카 어린이들은 돕고 있지만 학교도 짓지 못했고 또 그 학교를 짓지 못했으므로 그분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가르침도 아직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7계명. 제7계명은 사람들은 약자 편을 들면서도 강자만을 따른다. 그래도 약자를 위해 싸우라. 약자의 편에 들 때는 위험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위험을 감수할 분이 정말 많진 않지요. 그런데 여기 이 저자, 켄트 키스의 저자의 아버지가 실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병장이 조끼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대위가 이 아버지가 대위였다고 하는데 병장을 변호하기 위해 변호인 측에 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커지면 이 대위의 위에 상부 장관들은 심기를 건드렸다가 해병대에 남아있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이분에게 이 저자의 아버지인 대위에게 적당히 하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적당히 하지 않았고 끝까지 이분 생각은 그 병장에게 죄가 있는 게 아니므로 병장이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부사단장과 대대장에게 적당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음 날 정기훈련일인 월요일 오후 그 조끼가 잃어버렸던 조끼 숫자대로 다 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몇 년 후에 이분이 아주 높은 지휘관의 사령관의 참모가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령관은 그때 이 대위에게 적당히 하라는 그 말을 했던 그 부류 중에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 대위의 판단을 그때 보았기 때문에 또 결정을 보았기 때문에 이 대위가 믿을 수 있는 인물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모로 뽑았고 정말 훌륭하게 이분을 잘 함께 지내게 된 것이지요. 이분이 바로 이 훌륭한 아버지 밑에 이런 훌륭한 켄트 키스라는 훌륭한 10가지 계명을 적은 분이 태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때론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약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과 신념을 위해서라도 당신들은 또 나는 그들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내가 생을 마감하면서 인생을 뒤돌아보았을 때 소수의 약자를 위해 투쟁하면서 사는 동안 이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제8계명. 8계명은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도 쌓아 올려라. 여기에 예를 든 게 파도가 치면 모래성을 쌓은 것이 사라집니다. 사라진 것이 의미 없다고 쌓아 올리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쌓아 올리는 즐거운 시간이나 추억이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 파도가 모래성을 휩쓸어 가는 것보다 즐거운 시간이나 추억을 그거에게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기쁨과 의미 또 만족감은 쌓아 올릴수록 또는 그 과정 속에 존재하고 소중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몇 년 사이에 걸쳐서 열심히 노력한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열심히 노력하면서의 기쁨과 의미는 영원히 나의 것이겠지요. 제9계명.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공격받을 수 있다. 그래도 사람들을 도우라. 당신이 그들을 도왔는데 당신을 공격한다면 그 공격은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닐 것이다. 자신의 처지에 화가 나 있거나 무력감과 맞서 싸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실제 어떤 일을 계속 도왔다가 또 그 성장을 위해 힘썼는데
옳은 일을 말하면 항상 비꼬아서 공격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잘할 때 나쁜 영향을 받았으므로 그렇게 행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그가 불쌍히 여기는 방편인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다른 사람들도 나를 도왔으니 이제 내 차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 시기인 거지요. 공격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도우며 살면 훌륭한 삶이 사라지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제10계명입니다. 당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고도 크게 낙담하게 될지 모른다. 그래도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어라. 맞습니다.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었을 때 어떻게 될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당신에게 감사를 표하고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당신에게 배신하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싸움을 치러야 할 때 홀로 선의의 싸움을 치러야 할 때 홀로 남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세상에 최선의 것을 주고 있지 않다면 언제 그것을 사용한단 말인가? 언제 사용하려고 아껴둔단 말인가? 내가 세상에 최선의 것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나는 나답게 살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정말 여기에 나오는 10가지 역설적인 삶을 살게 되면 타인을 사랑하고 돕는 것에서 큰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에서 그 의미를 또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역설적 삶을 살고 또 그것을 발견하며 사는데 다른 사람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여기 그레도라는 이 섬인 것 같은데요. 이 그레도라는 섬에 우리 함께 가볼까요? 그러면 정말 세상은 좀 더 밝고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